자,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오늘 전야제로 시작이 되죠. 네. 너무 기대되는 게 개막식. 개막식 행사에 네. 한복이 등장을 할까? 헐. 또 이런 식으로 문화 도둑질을 좀 할까? 요 부분이 왠지 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고 일본의 그 괴기했던 퍼포먼스와 비교해서 잊고 있었는데. 머릿속 바로 떠올랐네. 그 미역 귀신 그거 같은 자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가도 기대가 그러게요. 됩니다. 궁금하긴 하다. 웬만큼만 해도 일본보다는 낫긴 하겠지만 웬만큼만 해도. 얼마나 인력 동원을 해서 퍼포먼스를 만들었을지 오늘 좀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난 걱정이 많이 돼요. 일단 뭐 20일까지 가기도 하지만 메달이 한 1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중국이 어떻게든 1위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자기네 나라에서. 그래서 편파적인 판정, 굉장히 그 이상한 일본보다 더한 텃세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문제는 우리가 거의 유일한 그 기대 종목이 쇼트트랙인데 네. 쇼트트랙. 쇼트트랙에서 분명히 판정으로 갖고 우리가 좀 물먹는 꼴이 나오지 않을까. 난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우리나라 쇼트트랙 이번에 금메달 한두 개 정도? 그 정도밖에 기대를 못 하고 워낙 중국이 있더라고요. 홈그라운드 이점도 있고 준비도 많이 한 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입장하에서 따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력이 예전만 못한 건 사실입니다. 또 빙상 연맹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죠. 선수들 관련한 그 트러블들이 있었고 심지어 이제 우리 금메달 리스트가 중국으로 귀화를 하고 맞다. 안현수가 중국팀 코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홍보에 뭔가를 올인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런 시진핑의 업적이 돋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 대회를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회를 더욱더 절박하게 이겨야 되는 이유가 지난주에 또 있었습니다. 뭐죠? 축구를 져버린 거예요. 베트남한테. 베트남한테 축구 져가지고 축구 선수들 어떻게 중국 돌아갔나요? 입국 금지시켰던데 국민들이. 막 팬들이 막 TV 부수고 막 그러던데. 니들 돌아오지 말라고 여기 그러던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중국인들의 축구 사랑이 저렇게 지극하구나. 애국심이 저렇구나.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이게 이렇게 된 거는 중국이 지난번 월드컵 때 독일 한국전 축구 도박에 의해서 중국의 축구 도박이 또 한 번 쫄망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국은 원래 전통적으로 이 도박을 많이 걸어요. 근데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 축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상 최대액의 일본 대 베트남, 중국 대 베트남전 이 스포츠 베팅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다른 국가들하고는 해볼 만한 게 안 되잖아요, 사실상. 그치. 그래서 배당이 잘 안 이루어졌어. 그래서 중국에다 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흥행에 계속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엔 베트남이잖아. 베트남은 이기겠지? 그리고 베트남은 지난번에도 3대2로 간신히 이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배팅률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길 확률이 1.8배. 알죠? 베트남이 이길, 중국이 1.8배, 비기는 게 3.2배. 그 다음에 중국이 이기는 게 3.3배였어. 중국이 지는 거.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데 혹시 베팅하셨어요?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기는 쪽에다 걸면 1.8배밖에 못 받고, 네. 베트남이 이기거나 비기는 데가 3.2배였어요. 걸었네, 송 작가님. 베트남에 아니야. 걸었네. 아니, 나는 그냥 취재 차원에서 배당률만 확인만 했어. 그리고 가장 많이 스코어에 걸었던 게 2대1로 중국이 이긴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중국 국민들 중에 웬만한 사람이 전부 다 1.8배를 노리고 집중적으로 배당이 들어간 겁니다. 중국한테 걸었겠지 뭐. 이긴다에 중국. 이긴다에 걸었는데 너무 많이 이제 이 배당이 올라오다 보니까 거는 거 이제 베트남 쪽 애들이 이제 걸 거 아니에요. 중국 쪽 아닌 사람들이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팅하는 애들이
쉽게 말해서 그쪽의 배당률을 실시간으로 조금씩 더 주기 시작했어. 아, 베트남으로? 베트남 쪽에다. 왜냐면 뻔히 이길 것 같으니까. 중국 이기니까. 딱 그런 가운데에서 베트남 주전 수비수 2명이 코로나 걸렸다더라. 그리고 전날 뉴스가 딱 뜨니까 갑자기 배당률이 중국 거 계속 떨어지고 베트남 계속 오른 거야. 네. 그러니까 배팅하는 애들 입장에서 배당률이 너무 좋으면 돈 안 걸거든.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야. 나머지 일본 경기나 이런 것들은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배팅을 안 걸어주니까 계속해서 역배팅을 더 얹어준 거야. 베트남으로 가라 이렇게. 베트남한테 걸어라라고 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돈이 없는 애들은 조금 베트남에 걸고 돈이 있는 애들은 집을 팔아갖고 중국에 건 거야. 근데 헐. 이미 전반전에 2대0. 후반 20분에 3대0. 그리고 후반 종료 시간까지 3대0이야. 왜냐면 5분 연장해갖고 골을 넣었으니까. 막판에 한 골 넣었죠. 지금 집이 날아간 거지. 경기 한 번을 하고. 네. 아유. 이랬더니 중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에 있는 지금 그 텔레비전을 깬 게 축구 때문에 져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을 어마어마하게 잃어서 그런 거야. 아이고 진짜. 그래서 이 여파가 이 상실감이 엄청 큰 겁니다. 지난번 독일 때 어느 정도였냐면 독일에 걸어갖고 망한 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자살 방지 캠페인을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집을 다 날렸으니까 자살할 정도였다. 근데 이번에는 정작 중국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베트남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졌던 데다가 진 적이 없죠. 심지어 주전 수비수 2명이 센터 수비수 2명이 코로나 걸려 못 나온다 그러니까 에라이 그러고 배당까지 더 줬단 말이야. 지금 베트남을 응원했거나 베트남에 돈을 건 애들은 엄청나게 높은 배당으로 배당금을 찾아 대부분 베트남 사람일 거야. 엄청난 무역력자 생겼을 거라고. 세상에. 중국에서 이거는요 수천억 조 단위에 달해요. 이런 거 아니, 배팅액 중국 자체가. 사람들은 왜 그래요? 어? 아니, 왜 그렇게 도박을 좋아해요? 내일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오늘만 살아. 어찌 됐거나 중국에 코로나 게임도 못하게 하지. 그러네. 카지노도 못 가게 하지. 그동안 제대로 된 이벤트성의 경기가 없었지 하다가 설날에 얼마나 좋아 또. 월드컵. 설날이니까. 예선하니까 또. 예선하니까 또 거기에다가 또 온갖 그 축구 전문가들이 이 베트남이 이렇게 이긴다 뭐 어쩐다 그래가면서 이긴다 온갖 했겠지. 선대발을 다 쳐가면서 했는데 그 돈을 날리니까 지금 중국 국민들이 화나는 건 져서가 아니라 돈을 날려서 그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울분을 왜 이렇게 고소하지? 야, 이거. 이 울분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출전하는 경기에서 무조건 중국 선수가 이겨야 돼요. 된다. 심지어 피겨도 중국이 금메달 따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해봅니다. 세상에. 그건 진짜 그런 일인. 아이고야. 그러니까 우리 박항서 감독님이 이게 이제 그때 박항서 감독한테 막 그 베트남 총리가 와서 봉투 날린 거 볼 때 총리도 꽤 걸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바로 봉투를 세뱃돈이라고 바로 주더라고. 중국 국민들이 내려가가지고. 중국 국민들이 그냥 그 거지되는 그 순간에 베트남 축구 팬들은 짭짤하게 땡긴 거예요 그날. 그런 훌륭한 감독을 그래서? 계약 연장을 안 하면 되겠어? 근데 박항서 감독이 하기 싫어하더라고 보니까. 싫지. 하도 뒤어가지고. 하도 이 공산당 베토공들이 이래저래 손 뒤집어서 마음 많이 상하게 했잖아.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서 이번 동계 올림픽은 승부 조작이 날 수밖에 없다. 무조건 1위다. 중국이. 무조건 중국이 나오면 1위다. 네. 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가 좀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시진핑이 야 니들 저기 도박해 우리가 다 이길 거야 이러면서 디지털 화폐도 좀 풀어주고. 그렇지. 아마 디지털 화폐 풀어주면서 막 그 우수리도 막 얹어줄 거예요. 오.
그냥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뭐 100만 원 충전하면 115만 원 넣어드립니다. 뭐 이런 거. 아마 조만간 그것도 할 것 같아. 우리 새우가 잘하는 거잖아요. 나 직원들. 이런 거 구성하라 그러면 나 겁나 잘하는데. 근데 막상 나 이기질 못해. 계속 배팅을 해갖고 나 지금. 직원들은 4연패야 지금. 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좀 해주시고요. 조금 이제 진지하게 얘기해 보자면 사실 이제 이번 외교적 보이콧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남북 관계에 관한 어떤 중요한 보리가 이번에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개막식장에 김정은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가 사실 좀 많이 그냥 축전만 보낸 걸로 지금 나와 있죠. 걱정이 됩니다. 근데 김정은이 안 나타나도 김여정 정도만 나타나도 상당히 의미 있는 북한으로서 이제 성의를 보였다고 봐지고. 뭐 그거는 중국이 얼마를 찔러줬느냐에 달린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어차피 선수는 한 명도 안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못 가요. 네. 어차피 지금 금지는 안 있는 했어.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뭔가 비전 있는 얘기가 베이징에서 들려올 수 있을지, 이 시즌 안에 있을지도 관심 깊게 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